이쯤에서 그만하자. 아, 또 왜 그러는데? 아, 어제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서 연락 못했다고 했잖아. 어제만 그런 게 아니잖아. 회식했을 때도 그렇고 오빠는 술 약속 나갈 때마다 연락 안 됐다. 아, 이제 안 그럴게. 이제 그 말 안 믿는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연락도 안 하면서 내가 친구 만나거나 회식할 때 오빠는 거의 1시간마다 전화하잖아. 이제 나도 지쳤다.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마라. 민지야. 민지야, 여기 왜 찾아왔는데? 잠시 얘기 좀 하자. 아,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 아니잖아. 끝난 사이 왜 이러는데? 내 차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여기 네 회사 앞인 거 알지? 내 차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아니, 민지야, 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난 네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아니, 오빠. 우린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 아이씨, 우리가 사랑한 시간이 얼만데 그렇게 매정하게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그만하자, 오빠. 아이씨, 내 얘기하지 안 끝났다.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하자. 전 남친은 저를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 만나기를 강요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남자 생겼나? 뭐? 아니거든. 아니면 다시 만나자고. 오빠,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뭐? 내가 이런 놈인 줄 몰랐나? 나는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 어머. 내가 안 만나줄 거면 이 자리에서 확 죽어버릴 거다. 어머. 오빠, 내랑 다시 사귈래? 아니면 내가 죽을까?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나? 알겠으니까 좀. 어머,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진작에 이렇게 마음 풀었으면 좋았잖아. 민지야, 사랑해 민지야. 무섭습니다. 저는 그의 협박과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했습니다. 헤어지자고 다시 이야기해야지. 또 협박할 수 있으니까 녹음해두고. 아이 또 화 덜 풀렸나? 아, 연락도 잘 안 하고.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다시 만나기로 얘기 잘 끝냈잖아. 그땐 어쩔 수 없었고 내 마음이 아니다. 하이, 민지야. 아, 뭐고? 아이고. 네 지금 녹음 중이가? 어이가 없네. 휴대폰 내놔라. 갖고 온나? 놔라. 아이고. 오빠 때문에 폰 다 망가졌잖아. 지금 뭐 하는 건데? 가온나? 니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거 불법이다. 불법은 무슨? 내 폰 돌려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면 폰 돌려줄게. 아니, 가자, 따라온나? 뭘 더 할 얘기가 있다고 집까지. 오빠가 이러니까 내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다. 아, 네가 녹음하니까 나도 순간 화가 나서. 아니, 민지야,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어? 아니, 헤어지자. 그래. 알겠다. 헤어져 줄게. 대신 마지막으로 사랑해주면 헤어져 줄게. 뭐? 이 상황에서? 싫거든. 이별 여행도 간다는데 이런 부탁도 못 들어주나?
야, 니 진짜 미친 거 아이가? 뭐? 미쳐? 진짜 씨. 어머, 진짜. 그게 아니고 내가 네, 민지 씨가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광민 씨가 아주 무섭게 돌변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야,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그러니까요. 최민지 씨가 이제 이별 통보를 하고 김광민 씨가 아니 다시 좀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붙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좀 과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강민 씨가 이제 이별에 대해서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여자친구였던 최민지 씨를 붙잡기 위해 가격한 행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먼저 최민지 씨를 차량에 태워서 이동한 것부터 살펴보면 김강민 씨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금죄를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감금이라고 하면 뭐 사무실, 또 집, 방 같은 장소에 이제 밖에 가둬두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를 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김광민 씨는 지금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서 차에 최민지 씨를 태우고 이동을 했거든요. 이것도 감금에 해당하나요? 네,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이제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신체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강민 씨와 같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이제 차를 계속 달리는 경우에 이제 최민지 씨의 자유를 차라는 장소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감금이라고 하면 밖에서 이제 문을 잠그는 것을 생각하게 되긴 하는데 뭐 마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장소를 벗어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해서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곳이 어디든 거기서 나가지를 못하게 하면 어쨌든 감금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이 감금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감금죄의 경우 형법 제276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차를 이제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무리하게 좀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쳤단 말이죠. 이럴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최민지 씨가 억지로 이제 차량에서 탈출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 김강민 씨가 전혀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해나 사망이 감금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보아 감금치상이나 감금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60에서 70km로 달리던 차량에서 이제 그 피해자가 탈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감금치사로 인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감금치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감금치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굉장히 이제 무서웠던 게 차 안에서 김광민 씨가 다시 안 만나주면은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드라마에든 김강민 씨는 흉기로 자기를 겨누었는데 이제 이와 같이 겉으로는 자해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해당할 수 있고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숙소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김강민 씨가 당시에는 흉기로 자기를 겨누고 있긴 했지만 언제든 그 흉기가 최민지 씨를 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최민지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 이 드라마의 경우 이제 해당 행위로 최민지 씨가 차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김광민 씨는 얘기를 하기를 그때 최민지 씨하고 화해를 잘했고 차에서 내려서 함께 밥까지 먹고 헤어졌다. 그래서 다시 사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라마 사항을 봤을 때는 최민지 씨는 이제 아까 전에 그 특수협박 또는 특수감금에 의한 공포심이 계속 남아서 이제 그 공포심으로 밥을 같이 먹은 것으로 보이지 네. 진심으로 김강민 씨와 사이를 회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최민지 씨가 김강민 씨와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감금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최민지 씨가 김광민 씨와의 대화를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김광민 씨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휴대폰이 망가졌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재물을 이제 망가뜨린 경우에는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강민 씨가 일부러 휴대폰을 망가뜨린 것은 아닌 걸로 보여 이제 가실이라는 점을 주장해서 무죄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김광민 씨가 이 녹음 몰래 하는 거를 네 그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진짜 불법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보통 불법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문제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불법 녹취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던데 대화하는 본인이 해당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화 통화하는 경우에 이제 녹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김광민 씨가 최민지 씨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헤어져 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김광민 씨는 최민지 씨에게 성관계를 하면 헤어져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민지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민지 씨가 광민 씨와 헤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좀 들어줬다 하면은 관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최민지 씨가 단순히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김광민 씨가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간죄 요건에 해당하는 한거가 곤란한 수준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네. 다만 드라마에서는 최민지 씨가 이제 그것을 거부하자 김광민 씨가 최민지 씨의 뺨을 때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관계를 시도한다면 그때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은 뒤에 최민지 씨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별도로 최민지 씨가 김광민 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김광민 씨가 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참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구속하고 집착하는 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랑이 그 어떤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점, 이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사무장님의 OX 법정에 대적할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 코너를 나도 모르게 바꿨습니까?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시네마 법정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장면은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있죠. 네, 앞서서 사람을 태워서 못 내리게 하는 것도 감금이라고 하셨는데 감금이라고 하니까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영화요? 바로 트루먼 쇼. 기억나십니까? 짐 캐리. 예. 저도 봤습니다. 네. 자, 트루먼은 이제 거대한 세트장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방송되는지도 모르고 생활을 하는데 과연 트루먼 쇼 같은 일이 진짜로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감금죄가 성립이 될까요? 박성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감금죄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속에서 트루먼은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세트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쇼의 기획자가 일상 곳곳에 트루먼의 트라우마를 유발시킬 만한 사건들을 배치해 트루먼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금죄는 사람이 자유롭게 장소를 이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체 활동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구역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한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는 꼭 물리적인 방법이 쓰일 필요는 없고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도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감금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에서 소지섭 씨가 이제 차에서 임수정 씨한테 뭐 밥 먹을래, 뭐 어떻게 할래 이런 장면을 되게 멋지게 봤었는데 멋있는 장면이었죠. 예, 나중에 이제 그게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애정으로 인해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가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절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애정이 걸린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애정한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집착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빨리 경찰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적극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